어머님, 우리 집은 좁아서 임시로만 계셔야 해요. 최수진의 첫마디는 인사가 아닌 조건부 허락이었습니다. 75세의 정복래 할머니는 무거운 보따리 하나를 들고 서울 강서구 아파트 현관에 서 있었어요. 농촌에서 일어난 빈집털이 사건으로 더 이상 혼자 살 수 없게 된 상황이었죠. 둘째 아들 정민호의 집에 오게 된 건 선택이 아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최수진의 차가운 반응이 할머니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어요. 어머님, 짐이 이게 다예요? 참 간소하시네요. 수진은 할머니의 낡은 보따리를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금융회사에서 과장으로 일하는 수진에게 시골 시어머니는 자신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존재였어요.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시골에서는 이것만 있어도 충분했거든. 그런데 수진의 표정은 여전히 못마땅했어요. 정민호는 회사에서 돌아와 어머니를 맞이했지만 그의 얼굴에도 환영하는 기색은 없었습니다. 어머니 오셨네요. 그런데 회사 일이 바빠서 오늘은 일찍 들어가야겠어요. 중간 관리직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민호에게 어머니의 존재는 또 다른 부담일 뿐이었어요. 딸 정하은과 아들 정우진이 거실에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17살 하은과 15살 우진의 눈에는 당황스러움이 가득했어요. 엄마, 할머니가 우리 집에서 계속 사실 거예요? 하은의 질문에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임시로만 계실 거야. 곧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어. 할머니는 그 말을 들으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자신이 환영받지 못한다는 걸 첫날부터 느낄 수 있었거든요. 수진이 할머니를 안내한 곳은 베란다를 개조한 작은 방이었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주무세요. 좁지만 이해해 주세요. 우리 집이 넓지 않아서요. 할머니는 그 좁은 공간을 둘러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창문도 작고 햇빛도 잘 들어오지 않는 답답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는 상황에서 뭐라 할 수도 없었죠. 고맙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자리는 따로 마련되어 있었어요. 어머님은 여기서 드세요. 수진이 거실 한쪽에 놓인 작은 상을 가리켰습니다. 식탁이 좁아서 불편하실까봐 따로 준비했어요. 하지만 식탁은 6명이 앉아도 충분히 넓어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혼자 작은 상 앞에 앉아 밥을 먹어야 했어요. 반찬도 가족들이 먹는 것과는 다른 몇 가지만 놓여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식탁에서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만 할머니는 그 대화에 끼지 못했어요. 하은이 말했습니다. 엄마, 내일 친구들이 놀러 온대요. 괜찮죠? 수진이 대답했어요. 물론이지. 우리 딸 친구들 언제든 환영이야. 그런데 할머니가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어떡하지? 우진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사투리 쓰시잖아요. 친구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은데.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님께 말씀드려야겠네. 친구들 올 때는 방에서 계시라고. 할머니는 그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가족들에게 부끄러운 존재라는 걸 첫날부터 확인하게 되었거든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할머니가 설거지를 도와주려고 하자 수진이 막았습니다. 어머님은 그냥 쉬세요. 제가 할게요. 하지만 그 말투에는 고마움보다는 귀찮음이 묻어 있었어요. 어머님이 하시면 그릇 깨질까봐 걱정돼요. 할머니는 평생 설거지를 해왔는데 그런 말을 들으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할머니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 혼자 앉아 있었어요. 거실에서는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는데 자신만 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벽에 걸린 남편 사진을 보며 할머니는 속삭였어요. 여보, 우리 며느리가 좀 차갑네. 하지만 적응하다 보면 괜찮아질 거야. 할머니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며느리도 갑자기 시어머니가 와서 당황했을 거라고 이해하려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가족처럼 지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창밖을 보니 다른 집들은 화사하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 집들도 자신의 집처럼 따뜻할까 궁금했어요. 할머니는 작은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낯선 환경과 가족들의 차가운 반응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았거든요. 거실에서는 수진과 민호가 작은 목소리로 대화하고 있었어요. 당신, 어머님이 언제까지 계실 거예요? 수진의 질문에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요양원이나 다른 형제 집도 알아보고. 그 대화를 들은 할머니의 가슴은 더욱 아팠습니다. 자신이 빨리 떠나야 할 존재라는 걸 확인하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할머니는 아직 첫날이니까 곧 나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가족이니까 언젠가는 마음을 열어줄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할머니의 서울 생활 첫날이 쓸쓸하게 지나갔어요. 할머니는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마음이 아파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시골집에서 혼자 사는 게 나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적어도 거기서는 이웃들이 안부라도 물어봤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빈집털이 사건으로 시골집도 위험해졌고 혼자 살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았어요. 할머니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조용히 지내보자. 언젠가는 마음을 열어줄 거야. 어머님이 심심하실까봐 집안일 좀 도와주시면 어떨까요? 수진의 제안은 친절하게 들렸지만 사실상 명령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서울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나자 점차 집안의 무료 가사도우미 역할을 떠맡게 되었어요. 복례 할머니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조용히 집안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시골에서 살 때부터 몸에 밴 습관이었거든요. 하지만 수지는 불평을 했어요. 어머님, 너무 일찍 일어나시면 저희가 잠을 못 자요. 할머니는 죄송하다며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서운했어요. 자신이 가족들에게 피해만 주는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 아침 할머니가 거실을 청소하고 있는데 수진이 나타났습니다. 어머님, 그건 나중에 할게요. 어차피 저녁에 또 더러워질 텐데요. 수진의 말에는 할머니가 하는 일이 쓸데없다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어요. 할머니가 그냥 좋아서 한다고 했지만 수진은 흥미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수진이 부탁했어요. 어머님, 점심 준비 좀 해주세요. 제가 오늘 친구 만나러 가야 해서요. 할머니가 무엇을 해드릴까 물었지만 수진은 대충 답하고 나가버렸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냉장고에 재료 있어요. 할머니는 냉장고를 열어봤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시골에서는 직접 기른 채소로 간단한 음식을 해 먹었는데 도시의 냉장고는 온갖 가공식품들로 가득했거든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어떤 재료로 무엇을 만들어야 할지도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최선을 다해 김치찌개를 끓였어요. 하지만 간이 맞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돌아와서 맛을 보더니 핀잔을 줬어요. 어머님, 이건 너무 짜네요. 다음부터는 조심해서 하세요. 저희가 먹을 수 없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미안해. 가족들은 짠 음식을 먹으며 인상을 찌푸렸어요. 하은이 불평했습니다. 할머니, 요리 너무 맛없어요. 차라리 배달시키죠. 할머니는 자신이 폐만 끼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어요. 평생 요리를 해왔는데 가족들에게 이런 소리를 듣다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며칠 후 수진의 친정언니 최수정이 놀러왔어요. 의사와 결혼한 수정은 할머니를 보더니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진아, 시어머니 모시기 참 힘들지. 요즘은 요양원도 좋던데. 할머니는 바로 옆에 있는데도 마치 없는 사람 취급을 당했어요. 수진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요. 정말 힘들어요. 할머니는 방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수정이 목소리를 낮춰 말했지만 할머니에게는 다 들렸습니다. 시골에서 온 사람들은 좀 그렇잖아. 세상 물정도 모르고 옛날 방식만 고집하고. 수지는 맞다며 동조했어요. 정말 답답해 죽겠어요. 말도 제대로 안 통하고. 할머니는 가슴이 아팠지만 참고 견뎠습니다. 수정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그래도 참아야지.
나중에 좋은 일 있을 거야. 할머니는 그 말의 의미를 알 수 없어 더욱 답답했습니다. 반면 수진의 친정어머니 박영희가 오면 완전히 다른 대접을 받았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수진은 극진히 맞이했습니다. 영희는 명품 핸드백을 들고 말끔하게 차려입고 왔어요. 머리도 곱게 파마를 하고 화장도 정성스럽게 했습니다. 수진은 최고급 차를 우려냈어요. 어머니 소파에 앉으세요. 제가 차 준비할게요. 반면 할머니에게는 물 한 잔도 제대로 챙겨주지 않았는데 말이죠. 영희는 동정하는 척했어요. 수진아, 너 정말 고생 많다. 시어머니 모시기가 얼마나 힘들겠어. 할머니는 창피해서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수진은 영희를 위해 특별한 음식을 준비했어요. 갈비찜에 나물 반찬까지 정성스럽게 차렸습니다. 상에는 온갖 좋은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할머니에게는 간단한 국과 밥, 김치 몇 조각만 내어주었습니다. 할머니가 거실로 나가려 하자 수진이 막았어요. 어머님은 방에서 드세요. 저희가 이야기할 게 있어서요. 할머니는 어쩔 수 없이 방에서 혼자 밥을 먹어야 했습니다. 거실에서는 수진과 영희가 웃으며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는 똑같은 어머니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할머니는 점점 더 위축되어 갔어요. 같은 아파트에 사는 김순자 할머니가 유일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복래야 힘들지? 순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할머니는 애써 괜찮은 척했지만 순자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지는 할머니가 순자와 만나는 것조차 제재했어요. 어머님, 아파트 품위를 생각해서 너무 시끄럽게 하지 마세요. 이웃들이 뭐라고 할까봐 걱정돼요. 할머니는 자신의 유일한 친구마저 만나기 어려워졌어요. 저녁 식사 시간에도 할머니는 여전히 따로 앉아야 했습니다. 수지는 형식적으로 인사했어요. 어머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하지만 그 말에는 전혀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회사 얘기만 했어요. 오늘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었어. 상사가 너무 까다로워. 하지만 할머니의 안부는 아무도 묻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오늘 어떻게 지냈는지, 몸은 괜찮은지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희 시어머님은 제가 정성껏 모시고 있어요. 수진이 아파트 부녀회 모임에서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겉으로는 효부 행세를 하면서도 집에서는 할머니를 짐으로 여기는 이중적인 모습이었어요. 복래 할머니가 서울에 온 지 한 달이 지나자 수진의 위선적인 행동들이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진은 회사 동료들에게 시어머니 모시는 효부로 소문이 났어요. 동료가 말했습니다. 수진 씨 정말 대단해요. 요즘 누가 시어머니를 집에서 모셔요? 수진은 겸손한 척하며 대답했어요. 당연한 일이죠. 가족인데요.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회사 일이 힘들었으니까 조용히 해주세요. 할머니는 텔레비전 소리도 낮춰야 했어요. 수진이 가장 신경 쓰는 건 아파트 부녀회장 선거였습니다.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싶었거든요. 이웃들에게 할머니를 효부 이미지 만들기 도구로 이용했어요. 저희 어머님 연세가 많으신데도 정정하세요. 제가 잘 모시고 있거든요. 하지만 정작 할머니에게는 냉대했습니다. 어머님, 이웃들 앞에서는 품위 있게 행동해 주세요. 창피하게 하지 마시고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이 아팠어요. 자신이 며느리의 이미지 관리 도구로 이용당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민호는 중간관리직 스트레스로 집에서 늘 예민했습니다. 회사에서 상사에게 치이고 와서는 할머니에게 화풀이를 했어요. 어머니, 좀 조용히 해주세요. 회사 일로 머리 아픈데 집에서까지 시끄러우면 어떡해요? 할머니가 숟가락 소리를 조금 냈을 뿐인데도 짜증을 냈습니다.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사과했어요. 미안해. 더 조용히 할게. 하지만 민호는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은과 우진도 할머니를 부끄러워했어요.
친구들이 놀러 올 때마다 할머니를 숨겼습니다. 엄마, 할머니 방에서 나오시면 안 되나요? 친구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하은의 말에 수진이 대답했어요. 어머님께 말씀드릴게. 친구들 있을 때는 방에서 계시라고. 할머니는 자신이 숨어야 할 존재라는 게 서러웠습니다. 우진도 마찬가지였어요. 할머니 사투리 때문에 창피해요. 친구들한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할머니는 손자들에게조차 외면당하는 현실이 가슴 아팠어요. 어느 날 수진의 회사 상사가 집들이에 왔습니다. 수진은 할머니에게 미리 말했어요. 어머님, 오늘 중요한 손님이 오시니까 방에서 계세요. 실수하시면 안 돼요. 할머니는 작은 방에 숨어 있어야 했습니다. 수진은 상사에게 자랑했어요. 저희 집 인테리어 어떠세요? 남편이 센스가 좋아서요. 하지만 할머니의 존재는 철저히 감췄습니다. 상사가 물었어요. 집이 조용하네요. 가족분들은 어디 계세요? 수진이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아이들은 학원에 가고 시어머님은 친구분 댁에 가셨어요. 할머니는 방에서 그 거짓말을 들으며 서러웠습니다. 자신이 부끄러운 존재라서 숨겨야 하는 게 맞나 싶었어요. 부녀회장 선거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진은 떨어졌어요. 다른 후보가 더 많은 표를 얻었습니다. 수진은 집에 돌아와서 화를 냈어요. 어머님 때문에 우리 가족 이미지가 깎였어요. 이웃들이 할머니 보고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할머니는 무슨 잘못을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비난을 받았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래요. 수지는 대충 넘어갔지만 할머니를 원망하는 마음은 여전했어요. 그날 밤 할머니는 혼자 방에서 울었습니다. 자신이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방해만 되는 것 같았거든요. 남편 사진을 보며 속삭였어요. 여보,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걸까? 애들한테는 부담만 되는 것 같아. 그런데 할머니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며 오늘도 견뎌냈어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작은 의문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게 맞는 건가? 가족이라는 게 이런 건가? 수지는 다음 날도 이웃들에게 효부 행세를 계속했어요. 저희 어머님이 계셔서 집안이 든든해요. 정말 감사하죠. 하지만 집에서는 여전히 할머니를 무시했습니다.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계속 반복되면서 할머니는 점점 지쳐갔어요. 과연 이 가족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그 통장에 적힌 금액이 잘못된 것 같아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복례 할머니가 낡은 은행 통장을 보며 한숨 쓰는 모습을 우연히 목격한 것이었어요. 통장에 적힌 숫자를 보고 수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3억 2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거든요. 할머니는 서둘러 통장을 숨기며 대답했어요. 시골 농협 적금이야. 별거 아니야. 하지만 수진의 머릿속에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시골에서 농사짓던 할머니가 그런 큰 돈을 어떻게 모았을까? 혹시 잘못 본 건 아닐까? 수진은 그 일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려 했어요. 할머니를 무식한 시골 할머니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며칠 후 정민호가 퇴근해서 말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어. 부동산 중개업자가 우리 어머니를 찾는다고 연락이 왔다는 거야. 수진이 물었어요. 어머님을 왜 찾는데요? 잘 모르겠어. 뭔가 부동산 관련된 일인 것 같은데. 수진은 그 말을 듣고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시골 할머니에게 무슨 부동산 일이 있을까? 그날 오후 정말로 부동산 중개사 이정우가 집을 찾아왔어요. 35세의 단정한 모습을 한 남자였습니다. 복례 할머니, 그 땅 이야기 좀 하려고 왔어요. 연락이 안 되셔서 직접 찾아뵀습니다. 할머니는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대답했어요. 나중에 연락하겠어. 지금은 좀 바빠서. 이정우가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땅값이 많이 올랐어요. 한번 상의해 보시죠. 할머니는 서둘러 글을 돌려보냈어요. 알겠어. 나중에 전화할게. 수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더욱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어머님이 무슨 땅을 가지고 계시는 걸까? 이정우가 가고 나서 수진이 물었어요. 어머님, 무슨 땅 얘기예요? 할머니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시골에 조그만 땅이 좀 있어. 별거 아니야. 그런데 수진의 호기심은 더욱 커졌어요. 조그만 땅이라고 하기에는 부동산 중개사가 직접 찾아올 정도면 뭔가 있는 게 아닐까? 수진은 남편 민호에게 그 일을 말했습니다. 당신 어머님이 땅을 가지고 계신데요. 부동산 중개사까지 찾아왔어요. 민호도 놀랐어요. 어머니가 땅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뭔가 이상해요. 시골 농지라고 하기에는 중개사가 너무 적극적이에요. 수진과 민호는 할머니에 대해 알고 있는 게 너무 적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시골에서 농사만 짓고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면이 있는 건 아닐까? 그날 밤 수진은 잠이 오지 않았어요. 할머니의 은행 통장과 부동산 중개사 방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혹시 자신이 할머니를 잘못 판단한 건 아닐까? 다음 날 아침 할머니가 어디론가 외출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님, 어디 가세요? 수진이 물었어요. 은행에 좀 가야 해. 할머니의 대답은 간단했지만 수진에게는 의미심장하게 들렸습니다. 어떤 은행에 무슨 일로 가시는 걸까? 할머니가 외출한 사이 수진은 할머니 방을 슬쩍 둘러봤어요. 뭔가 단서가 있을까 해서였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건 없어 보였어요. 낡은 옷가지들과 시골에서 가져온 소소한 물건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침대 밑에서 두꺼운 봉투를 발견했어요. 호기심이 생겼지만 아직은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어요. 저녁에 할머니가 돌아왔을 때 표정이 평소와 달라 보였습니다. 뭔가 중요한 일을 처리하고 온 것 같았어요. 어머님, 은행일 잘 보셨어요? 수진이 넌지시 물었습니다. 응, 별거 아니야. 할머니는 대충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수진은 할머니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민호에게 말했어요. 당신, 어머님이 뭔가 숨기고 계시는 것 같아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오늘 은행에 다녀오셨는데 표정이 이상했어요. 그리고 방에 두꺼운 봉투도 있던데요. 민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시골 할머니의 소소한 일들이겠죠.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지만 수진의 의심은 날이 갈수록 커져갔습니다. 할머니에 대해 자신이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걸 느꼈거든요. 과연 할머니는 정말 평범한 시골 할머니일까? 아니면 뭔가 다른 면이 있는 걸까? 수진은 이런 생각들 때문에 밤잠을 설치기 시작했어요. 이게 다 진짜예요? 수진의 손이 떨리며 서류들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할머니 방에서 발견한 두꺼운 서류 봉투를 열어본 것이었어요. 복례 할머니가 장을 보러 나간 사이 수진은 몰래 할머니 짐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낡은 옷가지들과 오래된 사진들만 나왔어요. 역시 별거 없네. 수진이 실망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봉투 맨 아래쪽에서 놀라운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나온 건 서울 강남구 청담동 토지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수진은 눈을 비비며 다시 봤어요. 청담동이라고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토지 면적도 상당했어요. 현재 시세로 치면 수십억 원은 될 것 같았습니다. 이어서 나온 건 여러 은행의 예금 증서들이었어요. 국민은행에 5억 원, 신한은행에 3억 원, 우리은행에 2억 원이 예치되어 있었습니다. 수진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 거지? 더 놀라운 건 제주도 리조트 부지 소유권 증서였습니다. 8억 원 상당의 땅이 할머니 명의로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시골의 방대한 농지와 임야 소유권까지 있었습니다. 이것만 해도 12억 원은 좋게 될 것 같았어요.
수지는 급히 계산기를 꺼내 대략적인 자산 규모를 계산해 봤습니다. 부동산만 해도 70억 원은 넘을 것 같았어요. 현금도 15억 원이 넘었습니다. 총 자산이 100억 원을 넘는다는 계산이 나왔어요. 손이 떨려서 서류를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혹시 이게 진짜일까? 아니면 가짜일까? 수지는 혼란스러웠어요. 더 충격적인 건 대기업 주식 보유 증명서까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삼성전자, LG화학, 현대자동차. 대기업 주식을 상당량 보유하고 있었어요. 이것까지 합치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수지는 목이 바짝 말랐어요. 머리가 어지러워서 잠시 앉아야 할 정도였습니다. 도대체 할머니가 이런 부자였다는 게 말이 되나? 그동안 자신이 무시했던 시골 할머니가 사실은 100억 원대 부자였다니. 수지는 급히 남편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신 지금 당장 집에 와요. 대박이 터졌어요. 민호가 물었지만 수지는 전화를 끊었어요. 뭔 일이에요? 와서 직접 봐야 해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할머니가 장을 보고 돌아왔을 때 수진의 표정이 이상한 걸 알아차렸어요. 수진아, 얼굴이 왜 그래? 몸이 안 좋아? 할머니는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괜찮아요. 수지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머니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별말하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급히 집으로 돌아왔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야?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들을 보여줬습니다. 이것 좀 봐요. 당신 어머님이 엄청난 부자예요. 민호는 서류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게 정말 진짜야? 어머니, 이게 다 어머님 거예요? 할머니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민호와 수지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어요. 수지는 급히 친정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저 지금 기절할 것 같아요. 시어머님이 엄청난 부자셨어요. 영희가 놀라며 물었어요. 얼마나 되는데? 수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100억 원은 좋게 될 것 같아요. 서류만 봐도 엄청나요. 영희는 조용히 말했어요. 그럼 이제부터 정말 잘해드려야겠구나. 하은과 우진도 부모들의 흥분한 모습을 보고 궁금해했어요. 엄마 아빠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수진이 설명했습니다. 할머니가 엄청난 부자셨어. 우리가 몰랐던 거야. 하은과 우진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할머니가요? 그날 밤 할머니는 혼자 방에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졌구나.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 할머니는 남편 사진을 보며 속삭였어요. 여보, 이제 시작인 것 같아. 과연 이 사람들이 돈 때문에 나를 대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가족으로 생각하는 건지 알아볼 수 있을 거야. 할머니의 눈에는 묘한 빛이 돌았습니다. 사실 할머니는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가족들의 진심을 시험해 볼 기회를 말이죠. 어머님 일어나셨어요? 아침 준비했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공손하고 정중했어요. 복례 할머니가 방에서 나오자 가족들이 모두 나와서 인사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것이었어요. 할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민호도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몸은 괜찮으시고요? 할머니는 어리둥절했어요. 왜 갑자기 이렇게 친절하게 구는 걸까? 수지는 할머니를 식탁 한가운데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어머님, 여기 앉으세요. 어제까지만 해도 거실 구석 작은 상에서 혼자 밥을 먹어야 했는데 말이죠. 어머님, 이것도 드세요. 수지는 계속해서 할머니에게 음식을 권했어요. 저희가 어머님 좋아하실 만한 반찬으로 준비했어요. 할머니는 고맙긴 하지만 어색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은도 갑자기 할머니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어제 잠 잘 주무셨어요? 베란다 방이 좁지 않으세요? 할머니는 하은이 왜 갑자기 이러는지 의아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인사도 제대로 안 했는데 말이죠. 우우진도 마찬가지였어요. 할머니, 오늘 날씨 좋네요. 같이 산책하실래요? 할머니는 이 모든 변화가 어젯밤 서류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모른 척했어요. 수진이 제안했습니다. 어머님, 안방으로 이사하세요. 베란다 방은 너무 춥잖아요. 할머니가 괜찮다고 했지만 수진은 고집했어요. 안 돼요. 어머님이 그런 좁은 데서 주무시면 안 되죠. 저희가 베란다 방 쓸게요. 민호도 맞장구 쳤습니다. 그래요, 어머님. 안방이 훨씬 편하실 거예요. 할머니는 이들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했지만 표현하지 않았어요. 수지는 할머니를 위해 특별히 고급 침구를 새로 사왔습니다. 어머님, 이 침구 어떠세요? 최고급 실크로 만든 거예요. 편하게 주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가 좋아할 만한 꽃까지 방에 장식해 놓았어요. 민호는 할머니를 위해 안마의자까지 주문했습니다. 어머님, 이거 앉으시고 편히 쉬세요. 건강에 좋은 건강식품도 준비했어요. 오후에는 수진의 친정어머니 영희가 또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 참 좋네요. 어머님, 얼굴도 정말 좋아 보이세요. 영희는 할머니에게 극진히 인사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시골 할머니라며 무시했던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어요. 어머님, 정말 고생 많으셨겠어요. 혼자서 이런 큰 재산을 다 관리하시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수지는 영희와 함께 할머니를 모시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편하게 앉으세요. 제가 좋은 차 올려드릴게요. 할머니는 이 모든 변화를 조용히 지켜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나 그렇구나. 수지는 할머니의 건강을 걱정하는 척했어요. 어머님, 병원 검진도 받으셔야겠어요. 제가 좋은 병원 예약해 드릴게요. VIP로 모시겠어요. 민호도 갑자기 효자가 되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오늘부터 매일 안부 여쭐게요. 몸에 불편한 곳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제가 바로 해결해 드릴게요. 하은은 할머니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할머니, 저 할머니가 정말 좋아요. 앞으로 더 자주 이야기해요. 할머니, 옛날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우진도 갑자기 할머니에게 애교를 부리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저도 할머니랑 시간 많이 보내고 싶어요. 같이 쇼핑도 가요. 예쁜 옷도 같이 골라요. 하지만 할머니는 이 모든 것이 가짜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을 무시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바뀔 리 없거든요. 수진이 말했어요. 어머님, 이제부터 집안일은 저희가 다 할게요. 어머님은 그냥 편히 쉬세요. 어머님 같은 분이 그런 일 하시면 안 되죠. 영희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어머님 같은 분이 집안일을 하시면 안 되죠.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정성껏 모시겠어요. 저녁 식사 시간에는 할머니를 위한 특별한 상차림이 준비되었어요. 수지는 할머니가 좋아할 만한 음식들로 가득 채웠습니다. 어머님, 이 음식들 어떠세요? 입맛에 맞으시나요? 더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민호는 할머니에게 술까지 권했어요. 어머님, 건강에 좋다는 홍삼주 준비했어요. 한잔 하시겠어요? 가족들은 모두 할머니를 중심으로 둘러앉아 기분을 맞춰주기 바빴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따로 앉아서 혼자 밥을 먹어야 했는데 말이죠. 수진이 영희에게 귓속말로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부터 정말 잘해드려야 해요. 이런 기회가 어디 있겠어요? 영희도 끄덕였어요. 그럼 당연하지. 이런 분을 모시는 건 복이야. 우리 수진이가 정말 운이 좋아. 하지만 할머니는 이들의 속셈을 다 꿰뚫고 있었어요. 수지는 아파트 부녀회에서도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시어머님이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재산도 많으시고 정말 존경스러워요. 이웃들은 부러워했어요. 수진 씨 정말 복 받았네요. 그런 시어머님을 모실 수 있어서 좋겠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이 모든 변화가 돈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밤에 혼자 방에서 남편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여보, 봤지? 사람들이 이렇게 변할 수 있어. 돈이 있다는 걸 알고 나니까 갑자기 나를 귀한 분 대접해. 어제까지만 해도 무시했으면서 정말 가관이야. 할머니는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이제 이 사람들의 진심을 제대로 시험해 볼 때가 왔구나.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할머니의 눈에는 예전과는 다른 날카로운 빛이 돌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당하고만 살 할머니가 아니었어요. 복수할 준비가 된 할머니였습니다. 모두 거실로 나와라. 할 이야기가 있다. 복례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위엄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간 가족들의 극진한 대접을 받은 할머니가 드디어 행동에 나서기로 결심한 것이었어요. 어느 일요일 저녁 온 가족이 거실로 모였습니다. 수진이 다정하게 물어봤어요.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할머니는 가족들을 천천히 둘러보며 입을 열었어요. 너희들에게 고백할 게 있다. 사실 내가 지금까지 일부러 그렇게 행동한 거야. 가족들은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민호가 물어봤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가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서울에 올 때부터 일부러 무식한 시골 할머니처럼 행동했어. 너희들의 진심을 보고 싶었거든. 수진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어머님, 그게 무슨... 할머니가 수진의 말을 끊었습니다. 들어봐. 내가 정말로 무식한 시골 할머니라고 생각했지? 세상 물정 모르는 늙은이라고 여겼을 거야. 가족들은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할머니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거든요. 할머니가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야. 난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다 지켜보고 있었어. 진짜 가족으로 대하는지 아니면 그냥 부담스러운 늙은이로 보는지 말이야. 할머니는 잠시 멈추고 가족들의 반응을 살폈어요. 모두들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세탁기 사용법도 모르는 척했고 요리도 일부러 못하는 척했어. 사실 나는 젊을 때부터 똑똑했거든. 남편과 함께 사업도 했고 부동산 투자도 했어.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그럼 어머님이 일부러... 그래. 내가 일부러 그렇게 한 거야. 그리고 내 재산을 알고 난 후 너희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지켜봤어. 정말 실망스럽더라. 할머니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너희들은 내가 돈이 있다는 걸 알고 나서야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어. 그전까지는 나를 짐짝 취급했으면서. 할머니는 잠시 멈췄다가 폭탄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결정했다. 너희들에게 진짜 현실을 보여주겠어. 가족들이 일제히 소리쳤어요. 어머님, 그럴 수는 없어요.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왜 없어? 내 재산인데 내가 어떻게 하든 내 마음 아니야? 수진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앞으로 정말 잘해드릴게요. 용서해주세요. 할머니가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잘해드린다고? 지금까지는 못해드렸다는 소리네. 민호가 나섰어요. 어머님, 저희가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인데 그럴 수는 없어요. 가족? 가족이라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나를 베란다 방에 처박아두고 무시하고 친구들 앞에서 숨기고 그게 가족이 할 일이야? 가족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할머니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거든요. 할머니가 계속했어요. 너희들은 내가 돈이 있다는 걸 알고 나서야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어. 그전까지는 나를 짐짝 취급했으면서. 할머니는 일어서서 가족들 앞을 천천히 걸었어요. 너희들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하나하나 기억해봐. 무시하고 냉대하고 나를 가정부 취급했잖아. 수진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죄송하다고? 이제 와서 죄송하다고 하면 다야?
너희들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기억해봐. 하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 저도 정말 미안해요. 앞으로 잘할게요. 할머니가 하은을 보며 말했어요. 하은아, 너는 할머니가 창피하다고 했지? 친구들한테 시골에서 온 이상한 할머니라고 했고. 하은은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어요. 할머니 정말 미안해요. 우진도 울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저도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할머니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내 결정은 바뀌지 않아. 이제부터 진짜 현실을 보여주겠어. 그날 밤 할머니는 변호사 이정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우야, 약속했던 일을 시작하자. 이정우는 사실 할머니의 재산을 관리해주는 변호사였어요. 알겠습니다, 할머니. 말씀하신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날 이정우가 집에 찾아왔어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온 모습을 보고 가족들은 긴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우 변호사입니다. 정복래 할머니의 법률 대리인으로 왔습니다.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이정우가 서류를 꺼내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민호 씨가 다니시는 회사 건물이 할머니 소유라는 것입니다. 민호의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정우가 등기부등본을 보여줬어요. 여기 보시면 건물 소유주가 정복래 할머니로 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 매월 내는 임대료가 할머니께 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수진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며 당황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충격적인 사실이 더 있었어요. 이정우가 계속 설명했어요. 그리고 현재 거주하고 계신 이 아파트도 할머니 소유입니다. 가족들이 소리쳤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저희가 직접 계약했는데요. 이정우가 서류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실제 건물주는 할머니시고 부동산 회사는 대행업체였습니다. 할머니께서 일부러 모르는 척 하신 거죠. 가족들은 충격에 빠졌어요. 그동안 할머니가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거든요. 어머님께서 새로운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이정우 변호사의 말이 이어졌어요. 먼저 회사 건물 임대료를 현재의 3배로 인상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민호가 절망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회사가 망해요. 그런 돈을 어떻게 감당해요? 그리고 이 아파트에서도 나가셔야 합니다. 다음 주까지 이사를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이 울부짖었어요. 어떡해요? 갈 곳이 없는데요. 아이들 학교는 어떻게 하고요? 이정우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이는 할머니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또한 할머니께서는 다른 모든 금융 지원도 중단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쓰던 카드들도 모두 할머니 계좌에서 나가던 돈이었거든요. 가족들은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그동안 자신들이 누리고 있던 모든 것이 할머니 덕분이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민호가 경악했어요. 그럼 제가 쓰던 법인 카드도? 맞습니다. 그것도 할머니 계좌에서 나가던 돈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하은이 떨리며 물어봤어요. 그럼 저희 학원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정우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그건 할머니와 상의하셔야 할 문제입니다. 민호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단호했어요. 이미 결정된 일이야. 너희들이 그동안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봐. 며칠 후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어요. 민호의 회사는 갑작스런 임대료 인상을 감당할 수 없어서 도산 위기에 몰렸고 가족들은 정말로 집에서 쫓겨날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야 할머니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절실히 깨달았어요. 수진이 가장 먼저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못났어요. 수진의 눈에는 진짜 후회의 눈물이 흘렀어요. 그동안의 오만함과 무시가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어머님, 저희가 어머님을 돈 때문에 잘해드린 게 아니에요. 정말 마음으로 모시고 싶어요. 수지는 목소리가 떨리며 계속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정말 철없었어요. 어머님께서 저희를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희생하셨는지 몰랐어요. 민호도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못난 아들이었어요. 어머니께서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은혜를 잊고 살았어요. 민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앞으로는 정말 효자가 되겠어요. 어머니를 가장 소중한 분으로 모시겠어요. 돈이 있든 없든 어머니는 저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에요. 하은과 우진도 할머니 앞에 와서 사과했어요. 할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할머니를 창피하다고 한 제가 오히려 창피해요. 하은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할머니, 앞으로는 할머니를 자랑스러워할게요. 할머니가 계셔서 저희 가족이 정말 행복해요. 학교에서도 할머니 자랑 많이 할게요. 우진도 할머니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저도 정말 미안해요. 앞으로는 할머니랑 정말 많은 시간 보내고 싶어요. 진짜 할머니를 사랑해요. 할머니 없으면 저희 가족은 완전하지 않아요. 할머니는 가족들의 진심 어린 사과를 지켜보며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동안 쌓인 서운함과 상처가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거든요. 정말 진심이야? 돈 때문에 하는 말 아니지? 수진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저희가 이제야 깨달았어요. 어머님이 계셔서 저희 가족이 완성되는 거라는 걸요. 돈보다 훨씬 소중한 분이세요. 민호도 말했어요. 어머니 돈이 있든 없든 어머니는 저희 가족의 가장 소중한 분이에요. 제가 그동안 정말 바보였어요. 수진이 더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어머님 사실 저도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오신다고 해서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어머님이 계셔야 저희 집이 진짜 가정이 되는 거라는 걸요. 할머니는 마침내 마음을 열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 앞으로는 정말 진심으로 가족처럼 지내야 해.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가족 말이야. 가족들이 일제히 대답했어요. 네, 어머님. 할머니가 이정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정우야, 모든 조치를 원상복구해 주세요. 가족들이 진심으로 뉘우쳤어요. 이정우가 전화 너머로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할머니. 다행이네요. 가족의 화해보다 소중한 건 없지요. 그날부터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수지는 진심으로 할머니를 모시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오늘 뭐 드시고 싶으세요? 제가 정성껏 해드릴게요. 그리고 할머니와 함께 요리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머님, 요리 비법 좀 가르쳐 주세요. 정말 맛있게 하시더라고요. 어머님께 배우고 싶어요. 민호는 매일 할머니 안부를 물었어요. 어머니, 오늘 몸은 어떠세요? 불편한 곳 없으시죠? 그리고 할머니와 함께 산책도 하고 이야기도 많이 나눴어요. 어머니 젊으셨을 때 이야기도 더 들려주세요. 정말 흥미로워요. 하은은 할머니와 함께 시간 보내는 걸 정말 좋아하게 됐어요. 할머니 옛날 이야기 해주세요. 정말 재미있어요. 할머니의 인생 경험담을 들으며 많은 걸 배웠어요. 할머니 덕분에 역사 공부도 더 재미있어졌어요. 우진도 할머니와 쇼핑도 가고 카페에서 차도 마시며 친밀한 시간을 보냈어요. 할머니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같이 나가요. 할머니랑 있으면 정말 행복해요. 몇 달 후 할머니는 가족들이 정말로 변했다는 걸 확신하게 됐어요. 이제는 돈 때문이 아니라 진짜 가족애로 자신을 대한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할머니가 가족들에게 말했어요. 너희들이 정말 변한 것 같아.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다. 수진이 할머니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 평생 어머님께 효도하겠어요. 어머님이 계셔서 저희 가족이 행복해요. 민호도 할머니를 꼭 안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사랑해요. 정말 자랑스러운 어머니예요.
어머니 같은 분을 모실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며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며 할머니는 행복했어요.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됐구나. 할머니는 남편 사진을 보며 말했어요. 여보, 우리 가족이 드디어 진짜 가족이 됐어.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가족 말이야. 당신도 기뻐할 거야. 이제는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것 같아. 진짜 행복해. 마지막 장면에서 온 가족이 함께 웃으며 식사하는 따뜻한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할머니를 중심으로 둘러앉은 가족들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사랑과 행복이 가득했어요. 수지는 할머니께 직접 음식을 떠드리고 민호는 할머니의 어깨를 주물러드리고 하은과 우지는 할머니께 재미있는 학교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이제 이 가족에게는 돈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건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진정한 가족은 어려울 때 더욱 단단해집니다. 그렇게 정복래 할머니의 가족은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 되었고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위로가 되길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오늘 이야기 좋으셨다면 구독,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하나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